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상길 강사입니다. 우리 토익 점수 때문에 고민이 참 많으시죠? 여러분들 중에는 900점 이상의 고득점이 필요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고 특정 시험의 자격 요건을 위해서 혹은 졸업 요건을 위해서 700 중반 정도의 점수만 필요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이제 700 중반 정도 맞으려면 RC 기준으로 해서 한 300 초중반을 맞으면 되는데 이 분들이 200대 중반에서 이 300점 넘어가는 걸 너무너무 힘들어 하세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 문제 유형 파악이 안 되니까 다 해석을 해서 풀고요. 어휘 문제도 되게 힘들어 하시고 독해에 들어가면 시간도 부족하고 지문도 안 읽히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를 끝까지 못 푸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제가 실제로 상담을 해봐도 200대 중반 학생들이 300 초반까지 올라가는데 참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리고 방법도 잘 모르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분들에게 도움이 될까 해서 이 영상을 제작을 했는데 요거는 제가 수험생들에게 이렇게 푸세요라고 실제 수업 시간에 말하는 내용을 그 내용을 실제 시험에서 적용을 해서 효과를 본 학생들의 성적표 중에 대표적인 거 하나를 갖고 만든 강의입니다. 자, 일단 여기 제목이 좀 자극적인가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됐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성적표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토익 한 달에 100점 올리는 방법. 지금 24년 1월 13일 날 265점의 점수를 맞았던 친구가 있지요. 이 친구가 지금 점수 보세요. 2월 4일 날 채 한 달이 안 되는 기간에 365점이 나왔습니다. 무려 한 달 안에 100점의 점수 상승이 있었는데 그럼 선생님 이 친구 24시간 중에 요 기간에 24시간 중에 한 17, 18시간 공부해서 그렇게 나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시간을 막 투자한다고 점수가 막 오르지 않습니다. 이 친구가 썼던 방법을 지금부터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중에 350점 정도만 맞아도 되면 자, 요걸 잘 보세요. 모든 문제를 다 풀어야 된다는 욕심과 강박을 버리셔야 됩니다. 모든 문제를 다 푸는 건 고득점이 목표일 때입니다. 그러지 않고 내가 350점, 그러니까 개수로 따지면 100개 중에서 한 70개 중반 정도 나오면 이 점수가 나오거든요. 매달 시험 난이도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긴 있지만 이 정도가 목표면 어려운 지문에 어려운 문제를 빼고 가는 방식이 좋습니다. 즉, 두 문항짜리는 웬만하면 다 풀지만 세 문항짜리의 독해를 만났을 때 두 개만 푸는 거예요. 쉬운 것만. 네 문항 중에 두 개, 세 개 쉬운 것만 골라서 푸는 겁니다. 토익은 설계를 할 때 모든 문제를 다 어렵게 내지 않습니다. 어려운 지문에 쉬운 문제를 섞어서 난이도를 조절하는 방식을 쓰기 때문에 이 방법이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여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려운 지문에 어려운 문제를 버리자. 여기 써있죠. 모든 지문에는 반드시 쉬운 문제를 냅니다. 즉 주제 목적, 육하 원칙, 동의어 이렇게 답의 근거를 찾을 때 지문 전체를 모두 안 읽고 푸는 문제들을 각 지문마다 설계를 해 놓습니다. 그 이유는 점수를 산정할 때 100개 중에 학생들의 평균이 60개 이상 나와야지 나중에 배점을 0.5점, 10점 조절할 때 되게 편리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응시생들의 수준 그리고 시험 난이도에 상관없이 출제한 쪽에서는 60개 이상의 점수를 맞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쉬운 문제를 내게 돼 있고 그게 4개 중에 두세 개, 3개 중에 2개가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여기 써놨죠. 세 문항 중에 2개는 쉬워요. 답의 근거를 찾을 때 우왕좌왕하지 않고 좌표를 찍어주고 수험생 여러분 이 단어가 들어가는 한 줄만 찾으세요. 이 단어가 들어가는 문장만 찾으세요 라는 문제를 냅니다. 네 문항 중에 두세 개는 쉽게 출제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건데요. 토익 독해는 난이도에 따른 배치가 아닙니다. 즉 앞부분이 어려울지 뒤에 부분이 어려울지 풀기 전까지는 몰라요. 여러분들 Part 5 아시죠? 101번부터 130번은 난이도에 따른 배치라 뒤로 가면서 난이도가 어렵습니다. 즉 처음에 있는 15문제가 115번까지가 뒤에 있는 116번부터 130번까지의 문제보다 무조건 쉬워요. 그럼 Part 6는 어떨까요? Part 6는 난이도에 따른 배치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건 앞에가 어려울지 뒤에가 어려울지 전혀 모릅니다. 독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두 문항짜리가 이렇게
4지문이 나오고, 3문항짜리가 3지문 나오고, 4문항짜리가 3지문 나와서 총 단일 지문은 10지문이 나오는데, 이 배치가 될 때도 있고요. 가끔씩 3문항이나 4문항짜리가 앞으로 배치가 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3문항, 4문항짜리가 앞쪽으로 배치가 될 때 이 앞쪽에 배치된 3문항, 4문항짜리가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즉 2, 2, 4, 3, 예를 들어서 2, 3, 4 이런 식의 배치가 됐을 때 얘네들이 되게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의 심리는 배치된 대로 풀고요. 그게 3문항, 4문항짜리가 앞에 나왔을 때 이 문제의 답을 모두 다 찾기 전까지는 뒤로 넘어가지 않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제자들은 아주 간단해요. 그냥 어려운 지문과 어려운 문제를 앞쪽에 배치함으로써 수험생들에게 초반에 많은 에너지와 시간을 뺏어감으로써 뒤에 문제를 쉽게 내도 학생들이 여기를 도달하지 못하게 하는 방식으로 난이도를 조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출제 의도를 안다면 여러분들은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문제 번호에 상관없이 3, 4문항짜리를 만나면 빠르게 문제 유형을 선택해서 반드시 풀 문제와 버릴 문제를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고득점이 목표라면 지문 전체의 내용을 다 이해를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아. 나는 300 초반의 점수만 필요해. 그러면 문제를 먼저 읽고 풀 문제와 버릴 문제를 반드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여기 아주 토익 시험을 맞이하는 여러분들의 태도를 설명해주는 좋은 문구를 여기 써놨죠. 문제풀이는 여러분들의 의지, 강철 같은 의지로 200번까지 다 볼 거야. 의지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시간이 결정하는 겁니다. 이 열정은 여러분들 시험 볼 때 필요한 게 아니라 공부할 때 필요한 거고요. 시험 볼 때는 뭐가 필요하다? 냉정이 필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제가 이렇게 써놨죠. 실제 시험에 여러분들이 들어갔을 때 Part 5, 6 모의고사 기준으로 이거는 이제 모의고사를 여러분들이 풀어보셔야 돼요. 모의고사를 풀어봐서 시중에 있는 문제집을 풀어봐서 46개 기준으로 한 5세트 정도를 풀어보세요. 그리고 맞은 평균 개수를 가지고 내가 여기에 있는지 어느 위치에 있는지 본인들이 맞을 수 있는 점수의 레인지를 정확하게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46개 그리고 요거 풀 때 꼭 20분 내에 푸셔야 됩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풀어야지 내가 압박감을 가지고 문제를 풀었을 때 어느 정도 나오는지 그리고 그 맞는 개수에 따라서 몇 개를 버려야 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30개 미만이면 Part 7 단일 지문 즉 147번부터 175번짜리의 문제 배치가 가장 이제 기본적인 배치가 2문항짜리가 4개, 3문항짜리가 3개, 4문항짜리가 3개 이렇게 나온다 그랬죠. 여기서 4개나 5개를 버려야 됩니다. 2문항짜리는 웬만하면 푸세요. 근데 이제 3문항짜리에 들어가서 여기서 4개, 5개를 버려야 되니까 지금 내가 여기에 속한다라고 하면 3문항에 2개 정도만 푸셔야 되고 어려운 건 버리셔야 됩니다. 어렵다라는 건 답의 근거를 찾을 때 지문 전체를 모두 읽고 푸는 문제나 단락삽입 문제가 여기 속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여기에 속했다라고 하면 사실은 본문을 다 읽고 풀기에는 어휘력이 너무 아직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문제부터 읽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3개 중에 2개, 4개 중에 2-3개만 골라서 풀어서 여러분들이 꼭 해야 될 건 이렇게 175번까지 마킹을 하고 나서 176번부터 시작하는 여기 200번이 더블 트리플 연계죠. 요거 풀 시간 25분이 꼭 확보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마킹할 때 여러분들 한꺼번에 하지 마시고요. 독해 같은 경우는 페이지 수 넘어가기 전에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3문항짜리 다 풀면 마킹하고 또 4문항짜리 다 풀면 마킹하고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문항수에 상관없이 문제가 이렇게 3문항, 4문항짜리가 앞쪽으로 가 있으면 그때부터 판단을 하셔야 돼요. 이거 다 풀지 아니면 어려운 걸 버릴지, 즉 문제 번호가 아니라 문항수에 따라서 내가 3문항, 4문항짜리를 만나면 풀지 안 풀지를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 여기 지금 보시면 3문항에 2개, 4문항에 2-3개만 푼다. 175번까지 모두 마킹을 완료한 후 반드시 연계 문제 풀 시간이 25분이 꼭 남아 있어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해 두시고 요거를 실제로 적용하는 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제가 만든 예문이에요. 172번부터 175번 사이에 많이 등장하는 아티클인데
지금 이렇게 172번부터 200번까지 우리는 29문제가 남은 상황입니다. 여기 지금 단락이 하나, 둘, 셋, 네 단락 나왔고 문제가 하나, 둘, 셋, 네 개 남았죠. 이거를 네 문항짜리를 다 풀려면 이렇게 29문제 남은 상황에서 32분, 문항수 대비 2, 3분 정도 여유가 있을 땐 다 풀지만 여기 들어갔는데 문항수하고 시간이 동일하게 남았다. 29분 혹은 그 미만으로 남았다. 그러면 이 아티클 다 푸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문항, 네 문항짜리를 만났을 때는 반드시 남은 시간과 문항수를 비교해서 문항수 대비 2, 3분 여유가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꼭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문항수 대비 2, 3분 여유가 없다면 쉬운 것만 골라 푸는 방식으로 가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4개 중에 2, 3개는 무조건 쉽게 낸다고. 지금 이 72번 보세요. 그래 주제 목적이죠. 이건 풀으셔야 돼요. 첫 번째 단락 읽으면 풀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VK라고 이렇게 고유명사가 나오는데요. 지문에 인명이나 지명이나 회사명이 질문에 나온다. 그런데 이 등장하는 고유명사가 본문에 등장하는 유일한 고유명사면 답의 근거를 유일한 고유명사면 지문 전체에서 찾아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수많은 고유명사 중에 하나이거나 메인으로 등장하는 고유명사가 아니라 그냥 예시로 나온 거면 지문 전체를 다 읽을 필요 없이 조금만 읽어도 됩니다. 여기 지금 VK라는 사람이 어디 등장을 하냐면 딱 한 번 등장해요. VK. 그리고 이 지문은 이 주인공인 이 사람에 대한 얘기고 여기 등장하는 사람 한 명이기 때문에 이거는 지문 전체를 다 읽을 필요 없이 이 사람이 들어가는 한 줄 정도, 요 정도만 읽으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수 있어서 이거 푸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 동의어 찾기 문제 보이시죠? 이거는 좌표를 찍어줘요. 두 번째 단락, 첫 번째 줄. 그래서 지금 가만히 보면 요거는 1번 단락, 요거는 얘가 들어가는 문장, 요거는 좌표 찍어주기 때문에 두 번째 단락의 첫 번째 줄만 읽으면 풀기 때문에 이 세 문항은 지문 전체를 다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얘입니다. 175번. 요거는 1, 2, 3, 4번 중에 이 내용을 어디다 넣으면 좋을지를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이 문제를 풀려면 일단 이 내용을 읽고 위로 올라가서 하나씩 집어넣어서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문 전체에 대한 독해가 다 필요한 겁니다. 175번은 여러분들 300 초반이 목표면 굳이 안 풀어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175번을 여러분들이 풀지 않게 되면 이런 스타일의 유형, 그러니까 꼭 175번이 아니라 이렇게 지문 전체에서 답의 근거를 찾는 문제를 빼게 되면 얻을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져요. 시간도 엄청나게 줄어들고요. 에너지도 많이 아끼고 이 에너지를 아껴서 아예 평상시에 못 풀고 나왔던 더블 트리플의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더블 트리플을 보통 185번, 200번까지만 풀고 나오시는 분들 여기도 마찬가지로 5개 중에 3개는 무조건 쉽게 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시험장 들어가서 늘 191번부터 200번까지의 문제를 보고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라면 여기서 175번 같은 문제를 버림으로 인해서 그 문제들 185, 200번까지의 문제를 볼 수 있고 거기서 쉬운 3개를 여러분들이 풀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가 300 초반이 목표다. 그러면 어려운 지문에 어려운 문제를 빼는 방식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거. 모든 문제를 다 풀려면 29문제가 남았기에 32분 정도 여유가 있어야 된다. 시간이 부족하면 175번 같은 문제 유형을 반드시 버려야 되고 이게 쉬운지 어려운지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려면 일정량 이상의 문제를 풀어서 아 이건 조금 읽는 문제, 요거는 많이 읽는 문제라고 해서 그것도 연습이 필요한 겁니다. 이 방식을 이용해서 그 친구가 점수가 잘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지금 265점 1월 13일 맞았던 친구가 자 다음 성적이 어떻게 나왔나 보세요. 2월 4일날 실제 성적표죠. 365점이 나왔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게 가능했냐. 제가 이걸 성적표를 통해서 독해 그래프 부분만 보고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건 1월달, 이건 1월 성적이고요. 이건 2월 성적인데 자 여기 여러분들 두 번째 그래프 보이시죠? 이 성적표는 출력을 하시면 여러분들도 이 그래프를 확인할 수 있고 요 세모 표시가 되어 있는 게 해당 월의 응시생들의 평균 점수고 지금 두 번째 그래프에 58이 나왔던 친구가 75가 나왔죠. 이렇게 확 올랐던 게 바로 이 두 번째 그래프가 독해 문제 중에서
주제 목적, 그 다음에 육하 원칙, 그 다음에 문제 혹은 부분 나투르처럼 답의 근거를 찾을 때 지문 전체를 읽지 않고 푸는 문제들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주제 목적 육하 원칙처럼 쉬운 것만 골라서 풀었고요. 우리 이 첫 번째 그래프 보이시죠? 요게 독해 추론과 연계 문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래프가 뭐냐면 요거는 답의 근거를 찾을 때 지문 전체에서 모두 읽고 푸는 전체 나투르랑 그 다음에 단락삽입과 문장삽입 문제 있죠. 파트 6에 이렇게 빈칸 해놓고 나오는 문장삽입, 파트 7에 빈칸에 집어넣는 단락삽입 문제, 이런 것들이 여기 속하는 겁니다. 근데 이 친구는 이 1월 달도 그렇고 2월 달도 그렇고 그 부분은 평균치에 미치지 못했어요. 요게 응시생들의 평균이고 수험생의 평균이 막대로 표현이 되는데 1번, 3번은 여전히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2월달 그래프에서 눈에 띄게 도드라진 게 평균치보다 두 번째 그래프만 올라갔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철저하게 내가 풀 수 있는 문제와 그렇지 않은 문제를 구분을 해서 쉬운 문제만 골라서 풀었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점수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방법을 쓰실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점수가 200대 중반인데 300대 초반 중반까지만 필요하다. 그러면 어려운 지문에 어려운 문제를 버리는 방식으로 문제를 푸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문제풀이는 의지가 아닌 누가 결정한다? 시간이 결정한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런 행운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요 다음에 더 멋진 전략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